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물에 타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운동하실 때 사실 보통 여러 가지 우리가 간식도 먹고 보통 해왔잖아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 습관 자체가 비만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나 복부 지방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산에 갔다 오면서 초코파이를 먹는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물론 저혈당이 생길 때는 단 것을 설탕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를 좀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칼로리를 내가 다운시키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고지방 식사나 혹은 또 간식들을 보면 대부분 칼로리는 높은데 섬유질과 비타민과 그다음에 효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먹게 되면 다시 우리 몸은 혈액이 불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칼로리 과다에 의해서 빠졌던 살이 금방 찝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2시간 동안 운동했던 것을 채워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데, 우선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리죠. 사실 땀을 흘리는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땀을 흘려야만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복수가 차서 황달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심하게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오면 간성 혼수가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나무 가지고 이렇게 인디언 집처럼 작게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닐로 씌웠어요. 그리고 얼굴은 밖에 내놓고 몸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몸에 땀을 쭉 흘리고 거기서 일광욕을 이제 비닐에서 일광욕 바람 부니까 낮에 봄이니까 추우니까 들어가서 일광욕 하시는데, 땀을 흘리면서 나중에 복수가 줄어들고 황달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몇 분들은 이제 봤는데, 물론 뭐 우리가 꼭 치료된다 완치된다 이런 건 아니라도 땀을 흘리면 그만큼 황달이나 복수나 노폐물 해독에는 정말 좋습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있을 때 땀을 흘리는데 일광욕을 하면서 흘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복부에 찜질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강한 몸은 여름철에 이제 땀이 흘려집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더우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땀을 쫙 흘려요. 흘리면서 무엇을 유지할까요? 체온을 유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면 일할 때, 우리 그냥 다닐 때 엄청 더워서 일하는 사람은 더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막상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땀 안 흘리면 큰일 납니다. 체온이 폭발합니다. 너무 상승해서. 근데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체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충분한 땀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을 내가 충분히 먹는데도 나는 보통 다를 때보다 평상시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소변이 노랗지? 라고 하는 경우, 땀을 많이 흘릴 때 그때는 조금 더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드시 같이 먹어야 돼요. 소금을 평균적으로 적당한 기후에서 운동할 때 시간당 1리터 가량의 땀을 흘리고요. 더울 때는 한 2리터 가량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준 땀 대비 마셔줘야 할 수분의 양은 훨씬 많겠죠. 1리터 이상 2리터까지.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는 내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에 플러스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않거든요. 그러면 운동하고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을 정말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소변을 보니까 너무 노래요. 그러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 물을 충분히 더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증만 해결시키는 방식의 물은요, 몸이 망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땀을 흘린다라고 하면 1리터 이상 마셔줘야 되고요. 일을 해서 많이 흘린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등산 가고 운동해서 많이 흘린다, 하루에 2리터를 추가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2.5리터 마셨다면 4.5리터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2리터 마셨다면 땀을 조금 흘리는 분들은 1리터 마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 제가 보니까 일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더운 거 싫어하시니까 1리터 정도 흘리실 수도 있고 적게 흘리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뭔가 노작 활동을 하거나
이제 텃밭을 가꿀 때 많이 흘릴 수 있어요.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그때는 2리터 추가로 드셔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땀을 흘리면서 배출되는 나트륨의 양을 봤더니 1400mg에서 2800mg까지 나트륨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운동선수들은 나트륨 배출과 함께 요오드 손실이 더 커져요. 요오드. 그러면서 갑상선 질환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염분 섭취가 안 됐을 때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염 식사를 한 사람들이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운동 중 땀을 통해서 이 소금과 기타 미네랄이 손실되고요. 그때 탈수증, 떨림,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고강도 운동에서 나트륨 섭취가 감소하면 경련이나 근육 피로감이 빨리 찾아온다. 지구력이 저하되고 일반적 피로, 관절 통증, 수면 장애, 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나트륨 섭취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면 장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관절염 걱정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수분이나 소금이 부족하면 관절염이 빨리 망가집니다. 난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소금과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 있죠. 훨씬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물을 마시는 사람들, 특히 소금물 마시면 좋겠죠. 그럼 관절이 훨씬 더 튼튼해요.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소금을 반드시 물에 타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무조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땀을 흘릴 때는 소금을 무조건 마신다. 아시겠죠? 갈증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요. 물을 적게 소비하고 지나친 수분 공급에 따른 저나트륨 위험이 방지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만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뱃속에서 물이 따로 노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갈증 난다 해서 물만 계속 마시면 물이 뱃속에서 벙벙한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가 물만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물은 많이 빠져나가는데 저나트륨, 그러니까 몸속에 저나트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신체 능력 향상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어지럽거나 빈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장 기능이 개선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희석된 저나트륨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장을 항이뇨 호르몬의 효과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뇨의 이제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사우나나 찜질 혹시 하게 된다면 그때도 소금물이 필요하고요. 가급적 사우나나 찜질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지만 혹시 내가 그래도 간다 하면은 반드시 그때마다 소금물을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몸은 반드시 조금씩 망가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나트륨 배출 많이 시키고 물, 수분 많이 배출시켰는데 소금물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그만큼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